자, 두 번째 한 건은 바로 화장품입니다. 주가 워낙 기대감이 컸고 실제로 주가도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빠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이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화장품에 대한 시선이 몰려가고 있는데 특히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건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이 나왔고 소비 시즌이 이제 행사 시즌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이 다시 한번 화장품을 주목해 주셨는데요. 자, 이유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최근에 조금 화장품 종목들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시장 대비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또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판단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K뷰티가 워낙 또 계속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잠시 조정을 받았지만 회사의 어떤 수출이라든지 이익 성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의미죠. 그래서 실제로 2024년도 이 K 화장품의 어떤 수출량을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많게는 20%까지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출을 잘하고 있고 실적이 그만큼 더 잘 나오겠구나. 그렇다면 지금 실적 시즌을 지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대다수의 종목군들 상당히 시장 대비 강한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지금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상당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도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고 상당히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프라임데이에서도 계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이커머스 쪽만 너무 많이 지금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 전체 소비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 이커머스도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오프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시장에서 입점을 하게 되기 시작하면은 더 큰 무궁무진한 좀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판단인데 최근에 스킨1004, 스킨천사가 이제 울타 뷰티에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올리브영 같은 회사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납품이 되기 시작했는데 바로 품절이 됐습니다. 품절이 되고 계속적으로 반응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울타뷰티 같은 입장에서도 그렇다면 한국 이 화장품들 더 이제 또 가져올 만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입점하는 기업들이 계속 생긴다면 전반적으로 이 화장품 우리나라 K뷰티 상장 종목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훈풍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도 기대를 해야 되겠지만 오프라인 시장도 굉장히 큰 영역이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앞서 말씀해 주신 중국 쪽 리스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서 소비가 워낙 많이 줄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 업계가 많이 타격을 받았죠. 특히나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엄청난 타격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단은 중국이 소비를 다시 진작시키기 위해서 부양책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느 정도 이제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노력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소형 인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었고 비중국권에서 매출이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정말 역대급으로 지금 수출액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 리스크에서 상당히 자유롭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중국 시장의 어떤 소비가 확실하게 늘어났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어느 정도 개선에 대한 분명히 기대감이 있는 상태고요. 다만 단기로 투자 관점에서는 확실히 비중국권에서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게 확인되는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최근에 좀 받았기 때문에 연초 대비 밸류에이션 부담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성수기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연말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화장품 쪽들 다시 한번 수급이 더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성수기 효과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타이밍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을 어떤 걸 가지고 오셨을지가 궁금한데요. 두 분의 탑픽 종목 바로 확인해 보죠. 자, 삐아와 펌텍코리아가 나왔습니다. 각각 3%대, 7%대 오늘 일단 상승을 보였거든요. 자, 삐아의 매력도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삐아라고 하면 이제 또 5월 말부터는 굉장히 핫했기 때문에 그때 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좀 주가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럴 때 우리가 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상승에 대한 트리거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삐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랑 일본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장품 시장이 조금 주춤하기 시작을 했던 게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을 하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점유율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화장품에 대한 시장들이 좀 무너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글로벌적으로 아시아랑 미국 쪽에 대한 모멘텀을 좀 더 계속해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감을 해소하면서 체질 개선을 하고 같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삐아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을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성장 여력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K 컨텐츠라든지 K 팝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K 뷰티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당연히 색조 화장품을 팔고 있는 삐아도 같이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이제 앵커님이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 정책, 소비 심리가 또 계속해서 살아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삐아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판매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찬가지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서 일본과 이제 미국 그리고 중국에 대한 모든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바로 삐아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빠르게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삐아였고요. 펌텍코리아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용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화장품이 많이 팔리면 용기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팔릴 수밖에 없는데 원래 연우와 양강 구도입니다. 그런데 연우가 계속적으로 1위를 했다가 2022년도에 완벽하게 역전하고 이제 격차를 벌리고 있는 회사가 바로 펌텍코리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디 브랜드 쪽에서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고요. 프리몰드라는 주문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을 만들면 다양한 기업들이 팔 수 있습니다. 근데 연우는 이쪽에서는 주문 제작형이기 때문에 약간 좀 불리한 면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펌텍코리아가 1위를 계속 유지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증설 효과입니다. 내년 7월에 이제 사공장 증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년부터 주문을 다 더 많이 소화를 하게 되면서 실적 레벨업과 그다음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 그다음에 주가의 어떤 다시 한번 재평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 3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됩니다. 창사 이래 가장 큰 매출이 기대가 되고요. 성수기가 원래 2분기인데 2분기를 처음으로 역전하는 게 이번 3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에 아주 적합한 종목이다라는 점 기억하신다면 용기 관련된 종목으로는 펌텍코리아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의 투자 포인트 짚어봤고요. 이제는 주주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네, 두 번째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삐아 종목 토론방 먼저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여러 의견 올라와 있는데요. 신저가 찍길래 멍해졌는데 그래도 빨간불로 마감했구나라고 남겨주셨습니다. 52주 신저가 찍기는 했지만 바로 반등 성공하면서 빨간불 켜냈죠. 그리고 외인들은 그래도 꾸준히 사주잖아. 오늘로 꼭 3일째 순 매수세에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들도 함께 볼게요. 상장 반년 만에 공모가 반토막, 삐아가 아니라 삐라가 아닐까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공모가를 넘지 못하고 있는 주가 흐름 아쉽게 보여주고 있고요. 내일은 오를 거지, 그래도 이러다 한번 크게 쏴줄 거지라고 기대감 가지신 분도 있네요. 그럼 자세한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보라도 좀 해라. 6월 중순부터 끊임없이 흐르는데 라고 차트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가격 전략이죠. 잠시 뒤 시원한 가격 전략 만나보시죠. 그럼 다음 종목 토론방 펌텍코리아 입장해 보겠습니다. 역시 여러 의견들 올라와 있습니다. 수주잔고도 당분간 걱정 없고 지금도 저평가다라고 남겨주셨고요. 역대 최초로 성분기인 2분기 뛰어넘는 3분기가 될 것이다. 여기에도 이 얘기가 남아있네요. 다른 의견들도 함께 만나볼게요. 3분기 실적 여전히 남아있고요. 또 화장품 용기 쇼티지, 프리몰드 이야기도 남아있습니다. 잔론 매출을 인수하고 나서 건기식 사업은 아직도 영 힘이 없네라고 캐파를 늘려가고는 있지만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는 점 짚어주셨네요. 그럼 자세한 의견 한 가지 만나보겠습니다. 3 바닥 패턴, 다시 한번 차트 이야기가 나왔네요. 차트에 대한 분석 꼭 만나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화장품 업황이 좋아진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진입할 만한 수준이냐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삐아 같은 경우는 상한가 깐다 삐아라고 하면서 약간 주문을 외고 계시는데 이런 좀 흥나는 주문과는 달리 신저가 흐름이란 말이죠. 네. 지금 기술적 분석 함께 가격 전략도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삐아 같은 경우는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이제 주가 측면에서 반발 매수세가 한번 들어오면은 또 반등하는 그런 성질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전에 이제 한번 반발 매수세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30%가량 상승을 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한번 추세 타니까 30%. 근데 오늘 마이너스 3%까지 갔다가 플러스 3%로 전환을 하면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세를 같이 탄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추세가 좀 30% 이상은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바로 접근하시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흐름을 일단은 체크해 보셔라라고 미리 말씀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추세를 이번에 잘 탄다라고 하면은 신저가를 찍고 올라가는 반발 매수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 이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5,000원까지는 일단은 추가적으로 이어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로는 15,000원 제시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저가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잡아서 8,200원대 라인을 좀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마인드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위로도 아래로도 폭이 꽤 있습니다.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8,200원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펌텍코리아 쓰리바닥 패턴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한 33,500원 정도 선에서 최근에 계속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이제 세 번째 반등이 시작이 되는 구간인데 오늘 바로 이제 급등이 좀 나와줬죠. 그래서 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간외에서도 어느 정도 강법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내일장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동종업계 대비했을 때 PR이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 올해 전체 영업 순이익 대비했을 때 PR이 지금 한 12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동종업계는 훨씬 더 위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피어그룹 대비했을 때 상당히 저평가형이라는 것도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는요 상단 저항선 고려했습니다. 42,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41,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32,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펌텍코리아의 목표가는 41,000원 그리고 손절가 32,000원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